너 같은 인턴이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 남편 한마디면 너 같은 건 내일 당장 잘릴 수도 있어. 26살 정서윤은 정체를 숨기고 A중그룹 안내데스크 인턴으로 일합니다. 부장 부인이 사적 심부름을 거절했다며 무릎 꿇고 사과해 라고 모욕하는 순간 회장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30분 알람 소리와 함께 정서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26살의 서윤은 오늘이 A중그룹 본사 안내데스크 인턴으로서의 첫 출근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검은 정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 최소한의 화장,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이 거울에 비쳤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동안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승객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여성이 바로 A중그룹 회장 정태민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A중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4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건물의 최고층에는 아버지 정태민의 회장실이 있었지만 오늘부터 서윤은 1층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서윤 씨죠? 인사팀에서 연락받았습니다. 로비 매니저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인사팀에서는 서윤을 그저 일반적인 인턴 지원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태민 회장의 특별한 지시로 채용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오늘부터 박지연 대리님과 함께 근무하시게 됩니다. 지연님, 소개해드릴게요. 박지연 대리는 30대 초반의 밝은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서윤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반가워요. 서윤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안내 데스크 업무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는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서윤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박지연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안내 데스크는 로비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고 하루 종일 수많은 방문객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서윤은 빠르게 업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방문자 접수, 전화 응대, 회의실 안내 등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대단하네요. 첫날인데도 금방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박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회사에 대해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업무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배경을 드러내지 않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지연이 사내 식당을 안내해 줬습니다. 직원들로 가득한 식당에서 서윤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업무 이야기들, 회사 소식들이 모두 새로웠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경험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죠. 서윤 씨는 어떤 계기로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되셨어요? 박지연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의 일부만 말했어요.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A중그룹의 기업 문화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정말로 이 회사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가 아닌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서윤은 더욱 집중해서 일했습니다.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전화를 받고 각종 서류를 정리하는 일들이 반복됐어요. 단조로울 수 있는 업무였지만 서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회장의 딸이 아닌 정서윤이라는 개인으로서 처음 맞는 사회생활이었거든요. 첫 주가 지나고 서윤은 안내 데스크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박지연 대리는 서윤의 꼼꼼하고 성실한 태도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방문객들 역시 서윤의 정중하고 친절한 응대에 만족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둘째 주 화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경 로비에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용건을 물었을 때 그 여성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당신이 새로운 인턴이구나. 나는 영업부 서진국 부장 부인 윤미경이야. 윤미경의 목소리에는 처음부터 권위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윤미경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어요. 오늘 우리 애학원 차가 고장났는데 당신이 대신 데리러 가줘야겠어. 강남역 근처니까 금방 다녀올 수 있을 거야.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사적인 심부름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박지연 대리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서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우면 안내 데스크에 공백이 생깁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윤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인턴 따위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거절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이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어?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업무 시간 중에는 회사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해. 이런 무례한 인턴은 처음 봐. 윤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당황했지만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지만 지금 요청하신 일은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윤미경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서윤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당신 같은 인턴이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 남편 한마디면 당신 같은 건 내일 당장 잘릴 수도 있어.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윤미경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그 말에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윤은 손이 떨렸지만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정말 무릎 꿇게 만들어야겠네. 윤미경이 서윤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태민 회장이 몇 명의 임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회의를 마치고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윤미경은 갑자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타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태민 회장은 차분한 걸음으로 안내 데스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회장은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장의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로비 전체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윤미경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정태민 회장의 질문에 윤미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의 위험 있는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아까까지의 거만한 태도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영업부 서진국 부장의 부인 윤미경입니다. 윤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태민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을 기다렸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인턴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무례하게 거절해서. 윤미경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서윤을 바라봤어요. 정서윤 씨,
어떤 부탁을 받으셨나요? 서윤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적인 심부름 요청을 받았고 업무 시간 중이라 정중히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모욕적인 상황들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태민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윤미경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충분히 파악한 것 같았어요. 특히 무릎 꿇으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미경 씨,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다고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급하게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의를 가르쳐 주려고. 예의요? 정태민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존재감에 로비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윤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질책 앞에서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어요. 주변에 있던 임원들과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태민 회장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까의 모욕적인 상황 때문에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습니다, 서윤 씨.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정태민 회장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윤미경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다른 인턴들과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어요.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태민 회장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한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런 딸이 사적인 심부름을 거절했다고 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회장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미경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윤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태민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어요. 모르셨다고요?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질문에 윤미경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이중적인 태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장의 딸이든 일반 인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태민 회장이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윤미경의 편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서윤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권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태민 회장의 폭탄 발언 이후 로비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윤미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회장님의 딸이기 이전에 이 회사의 인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사람이에요. 서윤이 윤미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까까지의 당황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침착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보였어요. 아까 제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죠. 그런 방식으로 사과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경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바닥에 엎드려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서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단순히 제 업무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윤의 말에 정태민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성숙한 대응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 있던 임원들과 직원들도 서윤의 당당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일로 기분이 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서윤이 정중하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대를 모욕하는 것도 아닌 적절한 선을 지키는 대응이었어요. 윤미경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회장의 딸에게 모욕을 준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인격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윤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 사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각자 할 일을 하시죠. 서윤이 안내 데스크로 돌아가려는 순간 정태민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의 부름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모두 각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윤미경도 급하게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아마 남편인 서진국 부장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로비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정태민 회장과 서윤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많이 당황스러웠지?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서윤의 대답에 회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경험이라니? 제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서윤의 말에 정태민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이런 시련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정체를 공개하게 되어서 미안하다. 원래 계획과는 달라졌지?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고 오늘처럼 당당하게 알려져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서윤의 성숙한 대답에 회장은 더욱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단순히 회장의 딸이 아닌 독립적이고 당당한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인턴으로 일할 생각이니? 네, 아버지. 지금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에요. 회장은 딸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무로 돌아가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리더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A중 그룹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회장의 딸이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각 부서마다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업부는 난리가 났어요. 서진국 부장은 오후 4시경 급하게 인사팀으로 불려갔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서 부장님, 오늘 로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계시죠? 서진국은 이미 아내 윤미경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격의 문제예요. 인사 담당 임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진국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회장의 딸에게 모욕을 준 것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성 자체가 더 큰 문제였거든요. 앞으로 2달간 감봉 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인분은 앞으로 회사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진국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감봉 정도로 끝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칫하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한편 윤미경은 집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A중 그룹 부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순식간에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특히 오늘 로비에서 보여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했는지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윤미경은 소파에 앉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으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기만 했어요. 더욱이 그 상대가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서윤의 정체를 알고 나서 급격히 태도를 바꾸려 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오히려 그녀의 소신 있는 모습에 더욱 존경심을 표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회장님 딸인데도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원칙을 지키다니. 맞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끝까지 자기 업무를 지키려 했잖아.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박지연 대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서윤과 함께 일하면서 느꼈던 그녀의 성실함과 원칙이 오늘 드러난 것 같았거든요. 서윤 씨, 정말 멋있었어요. 박지연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과찬이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놓이면 쉽지 않잖아요. 특히 상대방이 저렇게 나올 때는 더욱 어렵고요. 박지연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순간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원칙을 굽힐 수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서윤의 정체가 공개된 것에 대한 초기 충격은 가라앉았고 오히려 직원들은 그녀를 더욱 자연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성실한 인턴 정서윤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서진국 부장은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부서 직원들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 했던 모습에 대해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결국 회사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주 다니던 강남의 카페나 백화점에서도 모습을 감췄어요. 아마 한동안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한편 정태민 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회사 내부의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위계 질서가 사람들의 인격까지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안내 데스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체가 공개되었지만 태도나 업무 방식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 정태민 회장은 서윤에게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회장실에서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아버지와 딸로 만나자는 제안이었어요. 서윤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요즘 어때? 회사 생활이 힘들지 않니? 정태민 회장이 커피를 앞에 두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만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저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에요. 서윤의 대답에 회장은 안심하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 일로 직원들이 너를 다르게 보지는 않나? 부담스럽지 않아?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숨길 것이 없어지니까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서윤의 솔직한 대답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내가 보여준 모습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다. 특히 마지막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킨 모습 말이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거야. 권력 앞에서 굴복하거나
반대로 권력으로 맞서려고 할 수도 있는데 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켰어. 정태민 회장의 말에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돌이켜보니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진짜 리더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서윤의 질문에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깊이 생각한 후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지만 내 경험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생각해.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말이야. 태도요?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며 책임을 지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출발점이야. 회장의 말에 서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주 상황에서 자신이 보여준 것도 결국 그런 태도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날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거야. 상대방이 권력을 휘두르려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인격까지는 무시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더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야. 항상 배우려는 자세, 겸손함, 그리고 성장하려는 의지 말이야. 정태민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지. 하지만 진짜 리더는 권력을 가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요. 서윤의 진심 어린 대답에 회장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이미 그런 길을 걷고 있어. 지위나 배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배워나가고 싶어요. 인턴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어. 회장의 표정이 약간 진지해졌습니다. 리더는 혼자서는 될 수 없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야 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믿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섬기는 마음이요? 그래. 리더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야. 조직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야. 서윤은 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단순히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대화가 정말 도움이 됐어요, 아버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배우겠어요. 천천히 해.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배워나가면 돼. 두 사람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과 직원의 딸이 아닌 아버지와 딸로서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서윤은 더욱 확신을 갖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안내 데스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서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존경심이 느껴졌거든요. 서윤 씨, 오늘 신입사원 교육자료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지연 대리가 부탁했을 때 서윤은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순히 선배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팀워크의 일환으로 받아들였어요. 물론이에요. 어떤 자료를 정리하면 될까요? 회사 소개 자료와 업무 매뉴얼을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서윤 씨가 인턴 입장에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지연의 말에 서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서윤은 진심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인터넷 시각에서 바라본 회사 생활의 어려움, 개선점들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특히 신입사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상세히 추가했습니다. 와, 정말 세심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이런 관점은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박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작업을 보니 단순히 회장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동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여러 부서 직원들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권력에 아부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친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윤 씨, 같이 점심 드실래요? 인사팀 김주은 사원이 제안했습니다. 서윤은 기쁘게 수락했어요. 지난주 일 정말 멋있었어요. 저라면 그렇게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과찬이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특히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까지 배려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인격을 인정해준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업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는데 박지연 대리가 서윤에게 참관하라고 제안한 것이었어요. 아직 인턴이라 직접 참여는 어렵지만 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회장님께서도 서윤 씨가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서진국 부장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사건 이후 처음 마주치는 순간이었어요. 서진국은 어색해하며 서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 씨. 안녕하세요, 부장님. 서윤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일을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 조율 과정, 문제 해결 방식, 의사결정 과정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이론으로만 배웠던 경영학 지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마케팅팀 과장이 서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품의 기능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가치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서윤의 의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케팅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관점이네요.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임원들이 서윤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젊은 인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박지연 대리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말 좋은 의견 주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계속 참여해 보세요. 정말 감사해요. 많이 배웠어요. 배우는 건 서로죠. 저희도 서윤 씨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정서윤이라는 개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서윤의 인턴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의 기본 업무는 물론이고 다양한 부서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오늘 신입사원들 오리엔테이션에서 회사 생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팀장이 제안했을 때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인턴인 자신이 신입사원들에게 조언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아직 배우는 입장인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처지에서 느낀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서윤은 결국 수락했습니다. 신입사원들 앞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리엔테이션 당일 서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20명 정도의 신입사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장의 딸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서윤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내 데스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정서윤입니다. 서윤의 첫 마디에서부터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신입사원들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마음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까지 말이에요. 서윤은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들, 어려웠던 순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있었던 일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나누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신입사원들은 서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배경보다는 같은 처지에서 고민하고 성장하는 선배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매일 실수하고 배워가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신입사원들이 서윤에게 다가와 질문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서윤은 각자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어요. 그날 오후 정태민 회장이 서윤을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실에서의 만남이었어요. 오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이야기 들었어. 정말 잘했다고 하더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과찬이에요. 겸손한 것도 좋지만 자신의 성장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 넌 정말 많이 변했어. 회장의 말에 서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턴으로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니? 당분간은 지금처럼 현장에서 배우고 싶어요.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거든요. 좋은 마음가짐이야. 그런데 하나 제안이 있어. 회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영기획팀에서 인턴십을 해보는 게 어떨까? 물론 지금까지처럼 특별 대우는 없을 거야. 오히려 더 엄격할 수도 있고.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영기획팀은 회사의 핵심 부서 중 하나였어요. 더 큰 책임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네,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지금까지처럼 제 능력으로만 평가받고 싶어요. 그리고 실수하면 당당히 책임지겠어요. 회장은 딸의 당당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정말로 다른 인턴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네, 아버지. 그날 저녁 서윤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인턴으로 시작했을 때의 설렘, 어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위가 아닌 태도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단순한 인턴 체험이 아닌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그녀의 내면에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며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지하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처럼 서윤의 미래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로 가는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첫걸음은 이미 확고하게 내디뎌져 있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